정의용 대통령 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이 오늘 오후에 귀국하는데요.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4시간 만찬, 어제 있었던 만찬에서 실망스럽지 않은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대북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이 4시간 넘는 만찬을 가졌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눈 겁니까? 네, 청와대는 대북 특사단이 어제 오후 6시부터 4시간 12분 동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찬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찬은 평양 시내 노동당사 본관 진달래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측 인사가 북한 노동당사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실망스럽지 않은 협의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만찬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같은 북한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 매체들의 대북 특사단 소식은 어떻습니까? 북한 매체들도 대북 특사단의 방북 소식을 좀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일면에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사진을 싣는 등 대대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 특사로부터 순회상봉,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듣고 만족할 만한 합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실무적 조치들을 속히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고요. 특사단은 오늘 오전에 북측 인사들과 후속회담을 한 뒤 오후에 서울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 우리 특사단에 외신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여기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아람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 국방부가 남북 대화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사단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북 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고 대화가 이뤄질 것을 전향적으로 권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하면서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전임 행정부가 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은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번 특사단 파견이 비핵화 대화에 물꼬를 트고 정말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특사단이 미국도 곧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귀환하는 특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국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방북 성과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김정은과의 접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비핵화에 모종의 진전이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네, 외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외신들 역시 일제히 대북 특사단 파견을 보도하면서 북미 대화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이번 특사단 파견이 올림픽 대탄트의 최신판이라는 분석을 내놨고 AP통신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북미 대화의 재개를 논의하는 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북핵 문제에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었다면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준비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은 고노다로 외무상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북한의 미소 외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김정은이 특사단을 만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지만 방북 3시간 직후 곧장 만나 4시간 동안 만찬과 접견을 이어나가는 등 전향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북 특사단이 방문 3시간 만에 김정은과 4시간이 넘는 만찬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김성진 정치부 차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고 안녕하세요. 네.
네, 김 차장 보면 김정은이 이번에 만찬장에서 보여준 모습이 꽤 파격적이에요. 보면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지금 먼저 이례적으로 봤을 때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김정은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기존에 보면 특사단이나 외국 사절단이 갔을 때 만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막판까지 교류를 하다가 출발하기 마지막에 잠깐 만나주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김정일과의 아버지 김정일과는 분명히 스타일이 다르다. 이런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 청와대에서도 어제 출발하기 전까지는 만찬이나 언제 만날지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과 북이 합의는 했지만 이 합의가 예정대로 될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어제 만찬이 진행되고 나서 어제 6시에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했을 때 김정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안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견 없이 사전에 조율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특이점, 바로 노동당 본관 공개입니다. 예. 어제 좀 특이하게 오늘 아침에 또 청와대에서 어제 밤사항을 전하면서 예.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 지금 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접견과 만찬이 뒤에 이루어졌다. 태양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노동당 본관이라는 게 지금 김정은의 집무실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상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여정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회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 처음입니다. 남측 인사가 노동당 본관, 네. 김정은의 예. 집무실이 있는 공관까지 간 게 처음인데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똑같이 예우를 하면서 다 본인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관으로 우리 특사단을 초대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진달래관이라는 부분이 좀 얘기가 많은데 네. 특사단에서는 김정은이 평소에 식사하는 장소, 그 집무실 옆에 그 공간을 진달래관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거기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지금 부인 이설주 또 화면에 나오는데 네. 우리 최대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면서 지금 거의 4시간 넘게 지금 예.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면 4시간 12분간 이어진 만찬입니다. 6시에 시작한 거죠, 저녁? 네, 그렇습니다. 예. 접견과 만찬이 이어졌는데 정확히 접견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접견 시간은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네. 짧게 접견, 왜냐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한영하는 만찬이 거의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견 때는 여동생인 김여정이 함께 있었고요. 예. 그리고 만찬 때는 여기에 부인 이설주까지 함께 하면서 지금 남측에 다녀왔던 김여정과 함께 앞에 사전적인 그런 업무적인 부분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한영 만찬을 하면서는 배우자인 이설주와 함께 하면서 지금 더 사적인 부분까지 좀 더 공개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 네. 자, 네. 김정은이 지금까지 외부 인사 접견이 6년 동안 11번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례적인데 저렇게 어쨌든 외부로 비춰지기엔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을 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세요? 뭐 사실은 김정은 통치 스타일로 바꾼 거로 보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효 여사 갔을 때도 못 만나고 왔고요. 예. 그리고 숭따오 중국 대연락부장도 애를 태우다 안 만나줬거든요. 네. 예. 이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융숭한 대접은 맞는데 두 번째는 그만큼 급한 사정이 있어서 절박하다. 네, 절박해서 임신한 것으로 보이는 여동생도 왔었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4시간 넘게 이제 연애까지 차려줬는데 제가 본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예. 본관이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집무실을 본관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 안에는 당중앙위원회 청사 안에 김정은의 집무실이 3층 집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울타리를 한번 더 넘어가야 됩니다. 아. 거기까지 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예. 외부 사람들한테 절대로 공개하는 자리가 예.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옆에다가 저 식사를 하는 예. 지금 저 화면에 예. 저 핵단추 있다고 막 하고 저건 침실방이라 집무실입니다. 했잖아요. 3층. 저게 노동관에 있는 거죠. 노동당 당- 중앙위원회 안에 네. 3층 집무실이 울타리 치고 다르고 저기가 거기라는 소리고 예. 진달래관은 김정은이가 식사하는 자리가 원래 김정일 때는 목난간까지 내려왔는데 차로 예. 한 5분 동안 아. 그 옆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하나 외국 손님들도 만났고 아. 뭐 후진모토 겐지도 갔을 때도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든 것으로 보이고 그렇군요. 그 3층 집무실은 외부인한테도 북한 웬만한 간부들한테도 공개를 안 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거기까지 들어갔다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 당중앙위원회 청사 자체를 다 본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본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김 차장 보면 저기 만찬 자리에 지금 분홍색 옷을 입은 리설주도 등장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리설주가 응원단으로 방남한 것 제외하고 이렇게
남측 인사들과 만난 건 처음이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좀 정상적인 국가 모습을 좀 보여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흔히 한양 만찬 했을 때 지금 영부인, 보통 국가 지도자 영부인과 함께 맞이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출을 하고, 그리고 여동생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설주가 배석을 하고 있고, 그 네. 서훈 국가정보원장 옆에는 또 여동생인 김여정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운데 이렇게 남측 인사와 북한 네. 인사를 이렇게 끼워서 앉게 하는 그런 그 자리 네. 배치를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라는 전언을 하고 있고, 네. 또 이런 얘기가 가능했던 부분은 앞부분에 있었던 접견 자체가 실무적 부분에서 이견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견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북을 하기 전에 북측하고는 이미 김영철과 1박 2일 동안 우리 호텔에서 거의 강금 회담을 하다시피 예. 하면서 네. 사전조율이 거의 끝났다. 음. 사실상 이것을 전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 접견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만족하는 합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 회담은 이제 그 노동당 본관에서 했지만 숙박은 그러니까 저희 그 특사단이 머무는 숙박은 고방상 초대소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곳과는 좀 다른 곳인데 네. 혹시 가보셨습니까? 뭐 고방산 초대소는 지금도 외무성 초대소입니다. 예. 외무성 초대소고 원래 만든 용도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외교부 간부들하고 파티할 때 외국 대사들이 들어와서 김정일이가 파티를 차려줄 때 고방산 초대소에서 했고, 저도 그래서 거기에 몇 번을 갔었는데 사실은 백화원 초대소가 대통령급이고 예. 그 옆에 있는 주암산이나 흥부 초대소가 국회의장 총리급이고 저거는 정확히 말하면 상급입니다. 최고 숙소는 아니란 말이죠. 최고 숙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백화원이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거기 갔을 거라는 추측들을 하지만 그 옆에 흥부 초대소도 있고 주암산 초대소 있고 모란봉 초대소도 있고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깊숙한 데 들어가서 뭐 안전상 문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석도 가능하지만 뭐 흥부 초대소나 주암산 초대소나 다 모란봉 산기슭에 숨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리모델 저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연회장이랑 있는 고방산 초대소인데 크질 않습니다. 예. 크질 않고 그냥 연회실 있고 대표단 단장이나 단원 몇 명이 쉬는 숙소가 있고, 그러니까 백화원 초대소에 비하면 규모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군요. 네. 평양 외곽에 위치했다고 삼척구역에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평양시 외곽에 대성구역의 외곽 마지막이고 거의 시골 같은 데가 삼척구역이거든요. 예. 근데 삼척구역에 노르돔 시아누쿠 친왕이 머물던 장수원 초대소가 있고 고방산 초대소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이 이제 오고 갔냐입니다. 아직 저희 그 북한에 올라간 특사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청와대 대변인과 북한의 반응에서 대충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조선중앙통신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선반도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과 남 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특사단이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했고, 여기에 김정은도 뭔가 대답을 했을 텐데 그 대답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일단 북한에서는 만족할 만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네, 계속 하지만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부분인데,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는 모실 수 있겠지만 앞서도 했던 동결선언, 더 이상의 핵실험과 핵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동결선언, 모라토리엄 정도의 합의는 사전에 이끌어낸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추론이 가능하고요. 예. 그 부분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예비 테이블, 미국과 북한 간의 그런 탐색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끝났다. 그 정도 추론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남북 순회 상봉에 대한 의견 교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남북 정상회담, 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이라든가 세부적인 조율이 끝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이 평양으로 초청을 했을 때 답이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렇죠. 그 여건이 북미 대화였는데, 북미 대화에 대한 부분,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원하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도 조금 진정을 잃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앞서 지금 숙소 얘기도 나왔지만 고방산, 왜 백화원이 아니고 고방산이냐, 지금 의원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간다면 당연히 백화원에 묵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밑에 특사단이 먼저 묵을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 절차에 의해서 지금 특사단은
고방산, 남겨뒀다? 외무성 숙소를 주고 다음 대통령 옥을 대비해서 백화원을 남겨두는 이런 단계별 시나리오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도 계속 관영 매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핵 무력 선언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분명 얻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ICBM 기술이라든가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에 화성 15형 발사 직후에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고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핵무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발이나 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부담을 줄인 거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바로 핵 동결로 이어질 수 있는 선언적 의미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이라든가 지금 대북 제재 완화 부분을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요거를 모멘텀으로 해서 미국과 마주하겠다는 당근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뉘앙스로 봤을 때는 정말 대화탑이 앉을만하다. 그런 뉘앙스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뭐 뉴욕 채널들 접촉한 사항을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살이 쳤습니다. 북한에서 미국과 만나자 했을 때. 근데 최근에 1.5 채널이라든가 만나는 상황을 봤을 때 북한 내부에서도 미국의 군사 옵션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축소라도 해준다 해도 예. 안 될 의사가 있다라 밝힐 만큼 지금 마음이 조급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최근 하와이에서 지금 훈련을 했지만 사상자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또 전면전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카드를 섣불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 지금쯤 어느 정도 압박한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조성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의 속내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워낙 강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갔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내려갔다.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쪽에 이렇게 파격적인 대접을 해 줌으로써 본인들의 이제 몸값을 우리 정말 진정성이 있다. 그대로 좀 봐달라.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는 환히 웃는 사진들을 보는 건 미국 사람들 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저는 북한이 그렇게 비핵화 말을 꺼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꺼냈을 수 우리를 꺼낼 수 있지만 김정은은 그런 정도로 얘기했겠죠.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고 뭐 핵무기 다 내가고 네. 뭐 이러면 그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를 특사한번 갔다고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이 수십만 수백만 명을 굶어 죽게 하면서 미사일 핵을 만들었을 일은 없거든요. 예.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핵과 미사일 발사를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 그 대신에 너네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든가 네. 아니면 대폭이라도 축소를 하라. 예. 이런 정도의 말이 오갔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예. 사실 강석주 부총리랑 있을 때랑 우리가 무슨 10억 달러, 100억 달러 벌겠다고 미사일 만든 줄 아느냐. 이게 일단 북한의 본심이 있다고 보는 거고 예. 네. 사실은 지금 서로 미국과 북한이 몸값을 잔뜩 올리는 예.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개 외교를 하는 건데 일단은 조금씩이라도 낮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리졸브 훈련을 하고 독수리 훈련은 조금 줄이는 방향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해볼 테니까 당신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비핵화 미사일 이런 거 유예하면서 네. 대화에 나서라.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뭐가 좋아지는가 하면요. 3, 4월 달 군사적 옵션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미국에서 대화가 진행되는데 북한은 군사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겠습니까? 첫째 이거고 유엔 제재를 지금 강하게 하는데 유엔 제재 같은 거 이렇게 한국 대표단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왔다 갔다 많이 하면 유엔 제재가 스스로 조금씩 문턱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예. 아마 북한이 노리는 것들은 이런 전반적인 그림이고 아마 비핵화 소리 같은 거는 미국과 만나서 뭐 적대시 정책 철폐하고 한미 동맹 어쩌고 할 때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거는 미국 사람들하고 할 소리지 예. 우리하고 할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아까 저희 만찬장으로 좀 돌아가 볼 텐데 만찬장 사진을 보면 뭐 리설주와 김여정이 배석해 있고 김영철도 와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어제 만찬 직전의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면 이제 술잔도 비어 있고 하는데 술병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레드 와인병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병도 올라와 있고 그 전통주로 보이는 술병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김정은이 굉장히 두주불사형이고 술을 많이 마시고 했다고 저희 국정원이 보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게 어저께 다 비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그 만찬장에서 저 술잔이 돌고 하는 게 북한식 스타일입니까? 원래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을 보고 술을 먹는 거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역량을 평가한다고. 아, 술을 마시는 그러니까 주량을 보고. 주량이 도량이다. 이건 아. 김정일이가 말한 거거든요. 예. 이 사회주의 나라 중국 같은 북한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특징이 뭐냐면 술을 일단 많이 먹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버텨서 마지막까지 흉금을 터놓는 사이쯤 돼야 이제 친구 사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아.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예. 일단 북한 연애에 가면 술병이 연애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먼저 쓰러지면 안 되죠. 아. 마지막까지 버티고 그래서 어떤 저 남북회담 때 참가했던 어떤 간부들은 화장실에 가서 다 비워내고 예. 다시 와서 앉아서 마셨다는 예. 거 아닙니까? 이게 북한 사람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 되는데 예. 북한 사람들이 또 워낙 또 술을 잘 마십니다. 추운 그리고 또 지역이라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애주가로 알려져 있고 예. 와인을 보르도 와인을 하룻밤에 10병을 마신다는 거니까 우리 대표단이 가서 어느 정도까지 견뎠을지 참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특사단의 방북 뒷얘기는 특사단이 돌아오면 제가 취재해서 한번 전해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입니다. 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안 지사는 SNS를 통해서 사과하고 도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충남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형 기자. 먼저 구체적인 폭로 내용은 뭐였나요? 네, 이 안희정 충남도지사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가 이 안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4번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안 지사 수행비서로 일하다가 올해 초 공보비서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수행비서는 도지사의 24시간을 담당하는 사실상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충남도지사 수행비서로 여성이 꼽힌 건 김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김 씨는 안 지사의 수행비서 시절인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성폭행을 4번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로 안희정 지사가 해외 출장을 나갈 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 씨는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인 지난달 25일에도 안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김 씨는 자신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안 지사 오늘 새벽 SNS를 통해서 사과했는데 도청에는 나오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안 지사는 어제 오후부터 사실상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오늘 당연히 도청에도 출근하지 않았고요. 관사에도 어제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 지사는 이러다가 오늘 오전 1시쯤 자신의 SNS에 정확히 글자 186개 자신의 심정을 담았습니다. 김 씨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에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며 모두 내 잘못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지사는 도지사직도 내려놓고 또 정치 활동은 중단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충남도청은 좀 충격적인 소식에 사실 다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안 지사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공보비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 지사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사는 충남지방경찰청이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 지사는 안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 씨도 오늘 이 안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낼 예정입니다. 안 지사는 오늘 오전에 사임 통지서를 이 충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라고 적었고 또 이 충남도지사의 빨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 사임 통지서는 오늘 오후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 정무부지사 등 이 정무비서진 10명도 일괄 같이 사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청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안희정 충남지사가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여의도 정치권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안 지사를 출당, 제명시키기로 했고 야당은 맹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역대 최악의 추잡한 성폭력당이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안 지사가 가장 이중적이며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며 침몰했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한국당은 안희정 한 명의 꼬리를 잘라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충남도지사 후보도 민주당은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안 지사를 향해서 검찰에 스스로 출두해서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고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특검까지 주장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 오전 회의도 취소했다면서요? 네, 당초 9시로 예정됐던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했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깊은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회의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젯밤 긴급 최고위를 열고 안 지사에 대해 출당, 제명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오후 6시에 당사에서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이 같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문화과학부 최석호 차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지은 씨에 대해서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지난 8개월간 4번의 성폭행이 있었다고 폭로를 했는데요. 그중 마지막은 지난달 2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를 밤에 불러서 저한테 내가 밑으로 보면서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줄 알게 되었다. 미안하다. 너 그때 괜찮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안 그러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또 그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2월 25일입니다. 자, 2월 25일이 마지막 성폭행이 있었던 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 네 번에 있었던 성폭행, 일단 좀 소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소개보다도 참 참담한 소식인데요. 그 2월 25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에 이 김지은 씨가 지금은 정무비서지만 당시에는 수행비서로 채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바로 다음 달에 러시아로 출장을 가죠. 네. 안희정 지사가 그 수행길에 함께 오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부터 성폭행은 시작이 됩니다. 러시아에서 첫 성폭행을 당했고요. 예. 9월에 스위스 UN 인권회의에 참석을 했던 안희정 지사 또다시 못 쓸 짓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서울 출장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마지막이 2월 25일 한참 미투가 발발을 해서 본격화됐을 때 그렇죠. 또 다른 성폭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하더라. 아. 김지은 씨 그날은 그렇게 할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미투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러시아와 스위스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폭로를 했는데 이 작년 대선 직후인 시기잖아요. 그래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선 직후.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젠틀맨 이미지로 네. 여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아들들도 함께 유세현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괜찮은 남편이다, 괜찮은 아버지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자신의 직원을 여러 차례 그것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정말 안희정이란 정치인이 진실이 아닌 어떤 이미지화된 것으로 비춰졌다. 이러한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안희정 지사. 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호프집에서 의기투합도 했었는데 그 장면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2017년 정권교체 승리를 위하여 건배를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교체 승리를 위하여! 네, 저렇게 해서 결국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는데 안희정 지사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뭐 본인이 출장을 다녀와서 여러 차례 여성에 대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러시아 출장 시점에 한 토크에 나와선 여성의 성 역할과 불평등 구조를 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시죠.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 아빠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 행복한 가족과 가정이 국가의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데 성 역할의 불평등 구조를 깨기 위한 사회적 노력들을 모두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강제하며 우리 사회의 높은 품격과 상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 그런 사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장면 다시 한번 보셨는데 저런 모습, 아까 최석호 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중적인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정말 거센 것 같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뉘우치기라도 했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뉘우치기는커녕 어떤 진실을 좀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더 실망을 주고 있는데요. 김지은 정무비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안 지사가 이제 얘기를 걸어올 때 만나자고 할 때마다 그냥 얘기를 하거나 전화를 건 게 아니라 비밀 SNS를 활용했다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비밀 SNS를 통해서 자신의 부하 직원과 뭐 SNS를 주고받았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이가 없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 SNS라는 것이 저는 안 씁니다만 알아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지켜야 할 비밀이 많길래 그런 것까지 자신의 비서와 썼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희정 지사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더 황당합니다. 네. 성폭행을 저지른 뒤에는 항상 미안하다는 사과로 무마를 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 안 지사 이런 비밀 SNS를 보냅니다.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 다 잊어라.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에서의 풍경만 기억해라. 그러니까 자신이 성폭행을 저질렀던 스위스 그리고 러시아에서 자신이 성폭행을 했던 기억은 잊어버리고 아주 좋았던 풍경만 기억해라. 말이 이렇게 됩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기억이 훨씬 더 큰데 어떻게 좋은 기억을 하라고 저렇게 강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게 좀 심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드라마나 우리가 재연 드라마를 보면요. 폭력 남편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폭력을 쓴 다음에 그 다음 날 무릎을 꿇고 빌죠. 예. 그리고 없었던 것으로 하자. 너는 내 운명이자 사랑이다. 난 사랑이 너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모습이 심한 얘기지만 연상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기 메시지를 보면 우보 지사님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보가 무슨 뜻인가요? 네, 우보의 사전적 의미는요. 예. 고구려 초기에 병사와 말을 총괄했던 벼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 병사와 말을 한꺼번에 총괄을 하려면 정말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보호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처럼 천천히 걸으면서 호랑이 눈을 가졌다. 그러니까 리더십과 함께 통찰력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안희정 지사 본인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상당히 오랜 기간 자주 써왔던 말입니다. 예. 하지만 그러한 우보라는 말조차도 결국 안희정 지사가 만들어낸 보여주기식 이미지 정치를 한 것이다. 이러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와 같이 하라 한마디로 신중하고 끊임없이 이제 길을 가는 건데 언행 불일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뭐 젠틀맨 이미지였던 안희정 지사. 하지만 그 후면에는 비서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그리고 성폭행한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예. 자, 김 비서 자신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더 한번 충격을 주고 있는데 과연 또 다른 피해자가 증언을 할지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은 씨 얘기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이후에라도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저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저를 지켜주신다면 그분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좀 본인을 지켜달라.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불안해하는 어제 인터뷰 내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인터뷰 전까지만 해도 안희정 지사가 계속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죠. 네. 그 왜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것을 무마하고 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겠죠. 일단 저 추가 폭로에 대해서는 오전 10시에 남궁영 행정부시장이 뭐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안희정 지사 이제 그만둘 거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예. 하지만 김지은 씨의 얘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국민에게 힘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준다면 나 말고 다른 피해자들도 나올 것이다. 이러한 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권력으로 인해서 말하지 못한, 아직까지 숨기고 살아와야 했던 이들이 많다. 이러한 이야기고요. 네. 뭐 충남도청이나 안희정 지사를 지나서 이제 김지은 씨가 정치권에 대해서 첫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뭐 문학계, 예술계, 연극계 쭉 왔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정치권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의 폭로로 인해서 안 지사뿐 아니라 이제 미투가 여의도, 정가 이렇게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네, 그 보면은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면 아직 경찰 조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이전부터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 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김지은 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그 상사, 전임자한테 계속해서 내가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지나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뭐냐? 항상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주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수행비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얼마나 싫었으면 그것을 딴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 하지만 다른 사람은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왜겠습니까? 안희정이라는 정치 실세 그리고 권력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주지 못했고 예. 공론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요. 김지은 씨 얘기 중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 지사는 왕 같은 존재였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와요. 예. 이 왕 같은 존재였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관련된 그 그렇죠.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잠깐 그거 들어보신 후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사님이랑 합의를 하고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지사님은 제 상사시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저랑 지사님은 동등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저한테 제일 더 두려운 것은 안희정 지사입니다. 제가 너무 지사와 너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좀 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벗어나고 싶었고. 네, 저 얘기. 네, 가장 두려운 존재가 안희정 지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안희정 지사는 왕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합니다. 예. 왕 같은 존재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십니까? 그러네요. 네. 김수희 대표가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가 이윤택 연출가를 폭로했을 때 그리고 청주대 학생이 조민기 씨의 성추행 사례를 폭로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세계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성폭행 그리고 성추행을 자행해왔던 것이 이 나라,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안 지사가 사실 뭐 김지은 씨 어떻게 됐냐? 안 지사가 오롯이 뽑았기 때문에 된 겁니다. 시험 네.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에게는 안 지사가 왕이었고 절대적 권력이었습니다. 안 지사에게 잘못 보이기라도 하다가는 본인의 밥그릇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약자로서 살았던 김지은 씨를 안희정 지사는 좀 더 보호를 해줬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약자, 자신보다 힘이 없다는 사람을 정치 권력을 가졌던 유력 차기 대선 주자가 여러 차례에 대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좀 더 그런 위계에 의한 강압이 있었는지 예.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자, 네. 위계에 대한 강압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성폭행이었습니다. 어떤 범죄로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법적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누군 그렇습니다. 8개월 동안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만두면 될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두려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 세 개 중에 하나가 걸릴 것이 아마 해당이 될 것이라는 법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맨 뒤엔 또 성폭행이 있고요. 1번이나 3번의 가능성에 해당할 것 같다는 법적의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최석호 사장 예상하세요? 중간에 있는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뭐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저거는 좀 차치해 두고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인데 저 추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폭행이잖아요. 폭행이죠. 예.
폭행과 추행은 엄연히 다르고요. 예. 법적 제재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성폭행이 인정이 된다면 벌금형이란 없습니다. 아, 네. 징역. 바로 구속이 되는 거고 징역 3년 이상의 아, 징역에 사는 겁니다. 다만 그 법적으로 어떤 형벌에 있어서 3년이나 10년이나 이거를 정하려면 네.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재판부는 엄연히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안희정 지사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는 수사기관의 그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재판 과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안 지사가 그동안 굳게 입을 다물다가 오늘 새벽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그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오늘부터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중단이 무슨 말이냐. 충남 도민들은 중단 가지고는 안 된다. 정치 생활은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예, 본인이 정치 생활을 끝내고 말고 간에 더 중요한 게요. 민주당에서 네. 벌써 제명, 출당 조치를 밟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잠깐 그 관련해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 모습 보시겠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뉴스 보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수사를 받아야 될 처지니까요. 자, 아까 지금 벌써 안 지사를 해임해야 된다. 별의별 그 국민청원이 등장하고 어떤 남성은 야구 방망이로 안 지사의 관절을 부수는 저 지금 가서요. 좀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리창을 깨고요. 야구 방망이 휘둘렀다고 하는데 얼마나 실망했으면 저 30대 남자가 물론 현장에서 구속은 잡혔습니다만 저런 일까지 벌어졌고요. 아까도 최석호 차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안희정 지사는 그동안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 등등의 좋은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이 발언 한번 들어보시면 안희정 지사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인에게도 그런 정도의 비유를 좀 써서 애정을 표현하시고 그러십니까?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지요. 네. 예.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83년도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특별히 다른 고백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아,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너무 당연해서.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나지요. 표현 안 하면 몰라. 그래요. 그래서 표현을 또 자주 하는 편입니다. 사실상 저희 아버님 세대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 아내는 그렇게 또 감동을 많이 먹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자주 해도 안 되나 봐요. 안희정 지사의 차분하고요. 젠틀맨적 이미지, 그다음에 가족들을 챙기는 이미지가 상당히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우리 투표를 하는 층을 자극을 했었죠. 그렇죠.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천 앵커가 설명을 했듯이 오늘 아침에 한 남성이 관사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믿고 있었던 안희정 지사가 이제는 성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것에 믿음이 분노로 바뀌고 실망을 넘어선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차장 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지난달 22일 부산 진구의 한 유치원 앞입니다. 태권도 도복을 입은 남성들이 거친 몸싸움을 벌이죠.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가 하면 멱살까지 잡습니다. 두 태권도 도장이 도장 홍보를 나왔다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진 건데요. 예의와 절제를 가르쳐야 할 태권도 사범들의 이 같은 모습에 누리꾼들의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지난달 6일 새벽 1시쯤 광주의 한 빌라 앞입니다. 한 남성이 빌라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CCTV 화면이 꺼지고 3시간이나 지나 다시 켜집니다. 47살 남성 A씨가 전날 주차장 입구에 비스듬히 세워놓은
이웃의 자동차 때문에 애를 먹자 CCTV까지 끄고 동전으로 이웃의 차를 긁어놓은 겁니다. 미투 운동 그 이후를 논의하기 위해 이윤택 사건 성폭력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배우 홍선주 씨는 피해를 공개하기까지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2차 피해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주목받고 싶었냐고 묻지 마십시오. 이런 일로 주목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미투를 망설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폭력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며 용기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아나운서 장례원 씨와의 열애설 해프닝을 겪었던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 이 경기 보관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을 정도로 열혈 팬이죠. 이 맨유도 윤 선수의 성 윤과 올림픽의 개최년도 2018이 새겨진 유니폼을 선물해 화답했습니다. 배우 김혜수 씨와 하정우 씨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앞으로 1년간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인데요. 후배에 올랐던 배우 오달수 씨는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배우 원빈 이나영 부부의 부동산 재테크가 화제입니다. 지난 2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빌딩을 145억 원에 매입했는데요. 지난 2015년 23억여 원에 매입한 삼성동 주택은 2년 만에 10억 원이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환자는 물론 외국인도 결핵에 걸려 입원하면 치료비가 공짜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입원할 경우 식대 50%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을 노리고 외국인 결핵 환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등본 초본에서 계모나 계부 표기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게 돼 사생활과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14년 만에 호주산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음식점들이 한우 메뉴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으로 바꾼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네, 이 재건축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에서 반발이 심한데 오늘 현장 출동은 서울에 있는 목동 재건축 단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홍일아 기자, 뒤에 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네요. 네, 정말 차가 너무 많아서 저희 채널A 중계차도 주차할 곳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는데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출근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이렇게 2중, 3중으로 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면 막상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아파트들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런데 새롭게 진행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기준에 따라 무너질 정도가 아니면 재건축을 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무너질 정도가 아니면 재건축하기가 힘들어졌다. 아마 목동 지역 주민들 반발이 상당하겠네요. 네, 지금도 아파트 단지 곳곳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렸는데요. 강남만 재건축하니 강북 차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결국 정부에선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와 소방 활동 용이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고요. 주거 환경에서 20점 이하로 점수를 받으면 안전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면 주민들 의견이 반영돼서 재건축 요건이 좀 일부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어려워지는 건 내용을 바꾸기 전이나 후나 똑같기 때문인데요.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보수가 잘 돼 겉으로 보기엔 깨끗합니다. 이런 아파트의 경우 주차하기가 힘들거나 소방 활동은 어렵지만 다른 항목, 예를 들어 침수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새로 바뀐 재건축 기준을 만족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때문에 제가 만난 주민들은 이건 눈속임이다 이러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주민 몇 분들이 국회로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헌법 소원이나 집단 소송 이런 것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장 이 집값이 요동칠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 중개업소 분위기부터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고 싶다 이런 문의 전화가 빗발쳤는데 지금은 매수 문의 전화가 정말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거래가보다 2천만 원 낮은 매물도 등장한 상황입니다. 시장에선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과 아닌 곳 사이에 집값 양극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분석 들어보시죠. 노후화가 되더라도 재건축을 못하면 주거 환경이 열악해 될 수 있고 주변 지역의 슬럼화나 또는 경제적 노후화까지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목동 신시가지 1단지에서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아침만 해도 늦겨울 날씨였는데요. 지금은 밝은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을 쑥쑥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가시거리는 15km로 시야도 탁 트여 있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걱정도 없으니까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가벼운 산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이 10도 안팎까지 껑충 오릅니다. 서울이 10도, 광주가 15도, 대구 13도 등으로 3월 중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와 남해상은 강풍과 높은 물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오늘도 물결이 최고 5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 텐데요. 항해나 조업 선박은 수시로 날씨 상황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고요. 주말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목요일에 전국에 눈과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세차는 주말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의 감기 가능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이맘때일수록 외투 안에 얇은 옷을 여러 벌 챙겨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